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특수경매 입문이다 제3강하고 4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원래 한 과목이 1강서부터 8강인데 오늘은 3강 4강인데, 첫 번째 상가 건물 위장 임차인이 있는 것을 그걸 명도한 실전 사례를 가지고 오늘 설명하고, 두 번째는 지분 경매를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서 취하를 시켰을 때 취하 동의서를 받고 우리는 빠져나오고 잔금을 내지 않았던 그러한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8페이지입니다. 특수경매 입문을 위한 실전 사례 20선에서 제가 특수경매를 우리가 낙찰받아서 소송했던 실전 사례를 20개를 우리가 전부 다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이럴 땐 이렇게 해결했고 이건 이렇게 해결했다, 이거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상가 건물에 대한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상남도 하동군 두곡리에 상가 토지 면적이 55평의 건물 면적 10평짜리가 강제 경매로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첫 번째 감정 가격이 4,400인데 누가 나오자마자 4,600만 원에 낙찰 받았다가 허가를 받았다가 미납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4,400이 시작인 걸 또 떨어진 다음에 누가 낙찰 받았다가 또 뭐야? 낙찰을 받았는데 허가를 받았는데 미납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매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제가 추천했던 것은 2022년 5월 18일 날 1,8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우리 추천하는 그 수강생한테 이거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나 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입찰해서 여기 문제점 있는 걸 해결해 주겠다 해갖고, 그대로 여기 보면 1,824만 2천 원을 1,888만 8,800원으로 해서 낙찰을 받아서 허가를 받았는데, 이 내용은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허가를 받고 미납했고 허가 받고 미납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수강생도 이걸 낙찰을 받고 허가를 받아서 잔금을 내러 갔습니다. 잔금을 내러 갔더니 여기 미납했던 이유가 뭐냐면, 잔금을 받는 그 법원 직원이 있죠.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 상가 건물에 대항력이 있는데 그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6억을 물어줘야 된다. 여기 보게끔 되면 2천만 원이 있고 여기 6억이 있죠. 2천만 원짜리인데 여기는 옛날 건데 지어지지 않은 것 같고, 이게 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인데 사업자 등록증 없는 걸로 오고 학적일지 없는 걸로 나오고, 여기 보면 한산 보증금의 초과로자 상가 임대차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6억을 신고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보면 스피드 옥시전에서 권리 분석하시는 분이 잘못한 겁니다. 여기 보면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 그랬는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때는 환산보증금으로 넘어가도 대항력을 인정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 사업자 등록이 없다고 한 것이 스피드 옥션에서 잘못된 거죠. 다만 제가 이것을 6억으로 해놨다는 것 자체가, 아니 제 여태까지 경매 경력이 20년 동안 감정 가격이 4,400만 원짜리를 6억에 전세 들어가는 거 제가 처음 봅니다. 아니 감정 가격이 뭐 5천만 원인데 뭐 1억 정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겠는데, 감정 가격이 4,400을 얼마에 6억에 전세 보증금을 했다는 건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이걸 자세히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봤더니 설명서를 보십시다. 제일 먼저 보게끔 되면 현안소송 신고된 김누군 임차인이고 이 누구는 임대차 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조사에 응하지 않아 임차인으로 기재함, 약국 약사 면담. 그러니까 이때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는 약국이 운영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약국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부터 먼저 잠시 설명하자면은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장례식장이 있죠.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이 있고 장례식장 안에 있는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주차장 가운데다가 도로도 없이 주차장 가운데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도로가 없어도 이 장례식장의 땅 주인이 이다 보니까 이런 도로가 직접 닿지 않아도 같은 주인이다 보니까 도로 없이 여기도 건축허가를 내준 겁니다. 건축허가를 내서 약국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에다가 팔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장례식장이 있고 종합병원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약국이 단독으로 운영하게끔 되면서 약국의 장사가 영업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이 약국을 폐업이 됐느냐? 제가 봤더니 이 병원이 경매로 나왔더라고요. 경매로 나와갖고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병원이 진료를 하지 않고 중단이 돼가지고 한 1, 2년 동안을 경매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도 병원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벌판에 약국이 운영될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걸로 돼 있고, 이것이 지금 보게끔 되면 경매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권리신고 얼마로 했죠? 6억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임차인 김누구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해갖고 21년도 3월 8일 날 했습니다. 21년 3월 8일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보면 21년 얼마였죠? 10월 7일 날 첫 했으니까 경매 개시 결정이 돼서 송달이 되자마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도 뭐야 같이 임차인 권리신고하고 배당 요구 신청했고, 이 사람들이 뭘 만든다면 상가임대차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것을 법원에다 제출해서 배당 요구를 했더라고요. 즉 대항력이 강제경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낙찰을 받아서 얼마의 낙찰을 받았어요? 4,600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4,600에 빼놓은 나머지는 이 사람들은 대항력을 행사해서 그 돈 줄 때까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간다 그러면 5억 5천을 우리가 줄 때까지는 이 사람들은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돈을 다 받아가지 못하니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만들어서 떨어졌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미납을 했냐고 봤더니 우리 낙찰 받으신 분이 잔금 내라고 갔더니 법원에서 잔금 받는 그 분께서 이거 대항력이 있어갖고 이거 모자란 돈 나머지 6억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잔금 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미납한 것도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들은 사람들은 잔금을 못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수강생 낙찰을 받은 사람이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잔금 내도 되겠습니까? 해서 잔금 내도 된다.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우리가 하려면 상가임대차번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죠.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죠?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내긴 냈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계약서 냈죠. 계약서 냈는데 이게 얼마로 했냐면 이 보면 여기 보시면 얼마로 했냐면 계약금 1억, 2억, 3억 이렇게 해서 2018년에서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죠? 12월 4일 날 계약금 1억을 주고 12월 4일 날 또 뭐야? 2억을 주고 이게 이런 계약서가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앞만 봐도 이거는 가짜 계약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이 사업자 등록을 받은 계약서와 법원에다 낸 이 계약서는 다른 걸로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돈이 이게 뭐 4천, 5천 이렇게 낸다고 했을 때는 저도 조금 확신이 없지만은 미루어 짐작하는 거지만은 제가 봤을 때 얼마 하는 거죠 지금? 1,8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면 내가 물어줄 생각하고 내라 얘기했습니다. 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바로 한 게 뭘보다는 인도 명령을 내라.
인도 명령 내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 왔는데 인도 명령 받아줄 수 없답니다. 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인도 명령이 못 해준다. 이렇게 나온 거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끔 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 보십시다. 상가 건물 임대차에 적용한다. 다만 40자 이하에 따른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상가 임대차법으로 보호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나중에 22년도 1월 4일 날 추가된 겁니다. 지금 24년도 22년도에 됐다는 얘기는 지금 얼마 안 된 겁니다. 뭐라고? 이 제1항 단세도 불구하고 11조 2 및 19조는 제1항에 따른 단세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러니까 22년 1월서부터는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대항력을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과 인도와 부가가치세 제8조 소득세법 160조 법인세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새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대항력을 인정이 된다. 이것이 이제 지금 보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22년도에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보시게끔 이게 시작이 언제 했죠? 21년도에 시작했는데 낙찰 받아서 할 때까지 22년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규를 적용하게끔 되면 이 6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안만 봐도 감정가 4억 4천짜리에 6억을 주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건 이해가 안 가. 왜? 이거 말고도 우리가 왜 그 병원이 여러 개가 있는 병원에 1층에 보면 그 약국이 들어와 있는 그것도 제가 보면 이렇게 6억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뭐 5천만 원, 1억에 뭐 몇백만 원 이런 식의 하는 것은 내가 있는 걸 봤지만 현금으로 6억을 주고 점포를 저기를 임대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는 경매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던 걸 가지고 다른 그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끔 된 겁니다. 한번 해보자 해서 낙찰 받게끔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대지 있고 차 있고 답이 있는데 차는 뭐예요? 주차장이라는 뜻입니다. 주차장 일부에 여기 보면 이건 뭐예요? 대지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에 그 장례식장의 주차장 부지 옆에다가 이걸 지은 겁니다. 이렇게 자 약국을 조그맣게 지었죠. 삼성 약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건축물 현황들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주차장 본인 소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 건물에 약국의 건물에 도로는 없지만은 주차장 전부 다가 그러니까 내 땅 안에다가 일부 증축한 걸로 허가가 나는 겁니다. 건축법상 증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것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후에 요거를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예전에 처음에는 아마 제가 보기엔 주차장이었다가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게 지목이 대지로 바뀌다 보니까 잘라진 겁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분할을 할 때 도로가 없이 분할이 되면 안 잘라줍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본인 소유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주차장이고 뭐기 때문에 도로가 없어도 내 땅 안에 내 맘대로 다닐 수 있으니까 제가 보면 지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분할을 해준 겁니다. 원래는 이게 분할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적법에 의해서 건물이 있는 걸 땅을 잘라달라고 했을 때 판결문하고 뭐 다 가져가도 잘라서 그 건물이 진입도로가 없다. 안 잘라주는 겁니다. 판결문을 가져가도 안 잘라줍니다. 그게 원칙인데 이거는 주인이 같기 때문에 잘라준 겁니다. 자르는 원인이 뭐냐? 지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냥 잘라달라고 안 잘라주는데 건물이 지어지면 지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지적법에서 자를 수밖에 없게끔 됐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봤더니 이거를 제3자한테 팔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체를 가지고 뭐 도로가 없으니까 막겠다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건물이 보면 원래 허가를 받았을 때 누구였죠? 박누구였었죠.
박누구였다가 이 12년 됐는데 17년,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바꿨죠? 김누구로 바꿨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냈고, 그 다음에 뭘 했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 명령으로 신청을 했는데 인도 명령을 받아주지 않다 보니까 제가 바로 우리 그 법무사를 통해서 여기에 소송을 제기해달라 해가지고 여기 보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여기 뭐 권리 배당 요구를 한 건데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항고이유서는 뭐냐면 우리가 인도 명령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 명령을 받아주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도 명령을 받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가지고 항고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해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이 항고에서 피신청인 김누구의 권리신고 미배당액 전세보증금은 얼마입니다? 6억 원입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상가보험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가장임차에다 배업상태, 가장임대차,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일괄 매각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판넬 및 경량 펄조로서 경매 사건의 토지와 건물의 합계액은 얼마? 4,453만 3천 원 감정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 건물은 4,400에 불과한데 피선자는 얼마? 6억 원이라는 고액을 지불하고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에 뭐 100만 원 있다. 이런 거는 제가 보면 그럴 수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여기 이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는 이렇게 전세로 들어가지 않고 뭐 5천만 원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낸 거는 근데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원래 계약했던 걸 없애버리고 다른 계약서를 간짜로 만들어 가지고 법원에다가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한 거죠. 고액을 지불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도 전세 보증금은 경매 사건의 감정가보다 저가일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감정가격이 4,40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6억이라는 것을 지불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권리신고에서는 전세계약서 사업자 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 바 2010년 12월에 사업자 등록증한 사실은 공동장부에 의해서 사실이라고 하겠으나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내가 가짜로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제가 의심한 거는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계약서와 법원에다 제출한 계약서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경매 개시 이후 급조하여 허위로 계약서를 만든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게 돼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의 세무서로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 통상 다시 말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집어넣으면 같이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확정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데 여기 임대차 계약서에 제출한 거 보면 확정 일자가 없는 거예요. 그 임대차 계약서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확정 일자가 없는 임대차 계약서는 가짜가 아닐까 이게 의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쓰고 이걸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현재 폐업 상태 및 사실 조회 신청서 다시 말하면 우리로서는 이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계약서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내준 진주 안동 하동 세무서에다가 여기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냈을 때에 계약서를 첨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무서에다가 이 사업자 등록증을 냈을 때 어떤 계약서를 냈는지를 우리는 법원을 통해서 그 계약서를 안동 세무서에서 갖고 있는 그 계약서 원본을 보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는 거를 제가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계약서 말고 세무서에서 보관되어 있는 계약서를 보내달라 하고 사실조회를 신청할 예정이고 사실조회 신청을 하게끔 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거를 사실조회 신청해서 이 계약서와 법원에서 제출한 계약서와 세무서에 있는 계약서가 맞는지 확인해달라 이렇게 사실조회가 신청했더니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한테서 그때 연락이 왔더라고요. 거기에 있던 세입자가 안에 있는 물건 다 치워주고
이 명도 해줄 테니까 그냥 이 여기서 취하해달라고. 우리는 상대편을 무슨 뭐 감옥에 집어넣자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찾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면 얼른 해라 했더니 가서 봤더니 다 치웠다고 그러길래 가서 봤더니 다 치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바로 취하시키고 우리가 명도 이전을 해서 제일 처음에는 이게 1,800 얼마에 낙찰을 받았는데 그 당시는 이 병원이 경매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갖고 그 앞에 장례식장을 상대로서 일반적으로 주다 보니까 3천만 원에 40만 원이니까 월세를 받고 빌려줬는데 한 6, 7개월 지나고 났더니 그 앞에 그 병원이 누가 낙찰을 받아서 다시 오픈이 된 겁니다. 오픈을 되고 났더니 어떤 사람이 그 약국을 팔아라 이렇게 해서 연락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연락이 왔다고 그러길래 뭐 얼마면 뭐 팔겠느냐 해서 감정가가 4천 얼마니까 4천 얼마 주겠다고 이제 얘기했는 모양이니까 우리 그 낙찰받은 수강생이 그러실래면 전화도 하죠 하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몇 번 다퉈가지고 7천만 원인가 얼마에 6억을 해가지고 그 팔고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이 사례입니다.